안녕하세요. 텍스멘토스의 세무사 정지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할 때 빠뜨리기 쉬운 사전증여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전부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하는데 이게 증여 아닌데 라고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에서 놓치기 쉬운 사전증여 5가지 케이스로 딱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증여세 신고를 했으니까 끝날 줄 알았던 경우 가장 흔한 게 이거거든요. 아버지한테 생전에 증여를 받았고 증여세를 받았고 했는데 상속세 신고 때는 과거 증여세 받은 거에 대해서 이미 끝난 거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네, 그런데 아니에요. 특히 요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상속세 한계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증여세 냈을 때는 그 적용되었던 한계세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증여세를 증여 당시에 신고하고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상속세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18년에 아들한테 3억을 증여하고 세금을 냈어도 이제 그분이 이제 올해 25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3억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이 돼서 다시 높아진 상속세율로 재계산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미 이제 낸 증여세는 물론 공제는 해주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을 한 뒤에 공제를 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신고했으니까 이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기 단계부터 세무사님 상담 시에 이 과거 증여받은 사실 같은 것도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 착각형이에요. 이제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이제 용돈 이런 것들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송금을 해주는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상속세 신고할 때 그리고 상속세 조사할 때 이제 뭐 생활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국세청은 생활비에 대한 기준이 좀 엄격합니다.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생활비로 인정을 해주고요. 예를 들면 등록금, 결혼자금, 또 주택자금, 자동차 구입비 이런 건 생계 유지와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통론이고요. 다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네. 요새 이제 많은 부모님께서 자녀 청약통장 납입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명백하게 증여입니다. 네, 부모님이 자녀 명의 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넣으면은 그 납입금 전액이 다 증여된 걸로 봐요. 뭐 예를 들면 10년 동안 매달 10만 원 넣게 되면 1,200만 원인데요. 이것도 상속 개시 시점 기준에 10년 이내라면 모두 합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상속세 이제 계산할 때 청약통장 납입액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은행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을 해서 다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는 그게 맞습니다. 네, 세 번째 케이스는요, 명의 신탁형입니다. 이게 세금을 피하려고 자녀 이름으로 주식이나 어떤 현금을 잠깐 예금으로 넣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는 저도 대응을 해봤는데 100% 사전 증여로 보고요. 자녀가 실제 본인이 운영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국세청은 이 상속세 조사할 때 금융조회 시스템 FIU라고 하는데 그걸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피상속인 돈이 흘러 들어간 흔적만 있어도 바로 증여 추정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계좌, CMA 예금 등 여러 계좌를 통해서 분산시켜둔 경우라고 하더라도 명의만 자녀라면, 그러니까 그 실질이 아버님 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돈들은 전부 다 상속세 신고할 때 과세 표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배우자 관련인데요. 남편이 번 돈으로 아내 명의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부부니까 괜찮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정말 위험한데요.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한쪽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는 당연히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상속 개시를 10년 이내 취득했다면 배우자 명의라 할지라도 국세청은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서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오랜 기간 이제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모은 자산이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뭐 일부 예외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 비율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생활비를 저축한 돈이에요 정도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사실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5번째 케이스로 손자나 며느리에게 준 돈은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세대를 건너뛰기 한 증여인데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직접 돈을 준 경우에 아버지를 건너뛰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상속세는 이제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세대 생략을 하게 되더라도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준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피상속인 즉 할아버지가 준 거는 누구에게 줬든지 다 포함해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돼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런 경우에 증여세는 세대 생략 가산세까지 붙어요. 그래서 세대를 건너뛰게 되면 절세가 아니라 오히려 세금이 늘어납니다. 우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세대를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그 기본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결국 이제 상속세 신고할 때는 단순히 상속 당시에 이제 재산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상속 개시 당시 이전 10년 동안의 재산 흐름을 전부 보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이미 예전에 증여세 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생활비, 청약통장 납입, 그리고 배우자 명의 재산까지 모두 체크해야 진짜 완전한 상속세 신고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무사님들하고 이제 상담을 할 때 반드시 본인이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알려주지 않고 상속세 신고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사전증여 내역을 놓치는 경우에 상속세 신고하게 되면 정말 수천만 원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가족 간의 이제 거래 내역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제 예전에 증여받거나 이런 부분이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다 보면 그런 경우에도 이전에 어느 정도 이제 어렴풋한 기억이라도 꼭 알려주셔야 되고, 만약에 모르시는 경우라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모른다고 하시면 저희가 수임을 한 이후에 조회를 할 수도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저희 텍스 멘토스에게 의뢰를 해주시면 정확한 상속세 신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상속증여 세금 파트너 텍스 멘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